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 제목은 고쿠요 5 스텝 논리 사고라는 책이고, 업무 성과를 100배 올리는 비즈니스 로지컬 싱킹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로지컬 싱킹 갖고서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책에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요거는 일본 어디 뭐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구글에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일본 도쿄대, 교토대, 이게 동경대랑 교토대가 일본에서 제일 좋다고 해요. 학생 취업 인기 직업 순위 한데, 이게 아마 문과생 인기 직업일 거예요. 순위를 이렇게 매겼는데 1번이 엑센추어, 2번이 맥킨지, 뭐 노무라 다 보면 알겠지만 컨설팅 회사예요. 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컨설팅 회사. 그래서 이제 이 컨설팅 회사들이 결국에는 로지컬 싱킹으로 다 기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로지컬 싱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자료고요. 참고로 엑센추어는 IT 컨설팅 회사고, 맥킨지 앤 컴퍼니는 우리 맨날 얘기했던 전략 컨설팅,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아마 노무라 증권 그 산하기관일 겁니다. 아비면 일본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KPMG는 회계 컨설팅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있어요. 이건 없고, 이 두 개는 없고, KPMG 우리나라에 있고, 보스턴 컨설팅, 전략 컨설팅, 베인 앤 보스턴, 베인, 맥킨지가 3대 컨설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미쓰비시 상사, 마쓰이 물산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물산 뭐 이런 옛날에 우리나라에선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미생, 옛날 그 TV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미생의 배경이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사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컨설팅 회사라고 보면 돼요. 얘는 사실상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딜로이트도 회계, 우리나라에 안진 딜로이트라고 해서 회계 컨설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회사들이에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요 책이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이어서 요거 잠깐 가져와 봤고. 이거 네.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논리적인 게 정말 중요하죠. 논리적인 게 정말 중요한데, 논리적이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일들. 이런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과만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서툴어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일은 처리가 늦고 결론도 내지 못해요. 대부분 우리 사무직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회사의 특징이기도 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회사는 익숙한 사람들과만 일하죠. 그죠? 익숙하지 못하면 뭔가 불편해요. 새로 해보는 일은 잘 못해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죠. 그죠? 왜?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원이 논리에 약하기 때문에, 로지컬 싱킹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런 회사들에서 쓰는 기법을 우리가 전 사원이 다 공부를 해갖고, 물론 100%그 사람들만큼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의사 전달과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논리적 의사소통. 우리가 요거를 로지컬 싱킹을 익혀야 하는 이유, 논리적으로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바바라 민토라고 하는 맥킨지의 여성 컨설턴트 분이 그죠? 피라미드 모양으로 논리를 펴가는 형태를 이야기했었죠. 그 이야기예요. 피라미드 구조로 두 가지식으로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아래 또 이렇게 펼쳐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전 강의에서 말했을 땐 PPT를 예로서 들었었죠. 이게 PPT 한 장씩이 되는 거예요. 슬라이드 한 장.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된다. 기억나죠? 이렇게, 그죠? PPT를 한 장씩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로직 트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저번 강의할 때는 요 내용을 구분을 정확하게 안 했었는데 이 책은 이걸 되게 또렷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로직 트리와 피라미드, 민토 피라미드가 약간 다르다고, 사용법이 다르다고 지금 언급을 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아예 따로 정리를 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거는 피라미드, 두 번째 거는 트리예요. 트리. 여기서는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이한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죠. 아까 전에 그 피라미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이건 옆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1번 같은 경우는 의사 전달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관한 거예요. 문제 해결에 관한 거.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들을 뭐 이렇게 방상 가지치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형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 얘기를 할게요. 자, 해서 현상이 우리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코딩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느 태클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현상은 그냥 모호하죠. 지금 뭐가 문제지도 모르고 지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문제를 받아서 원인을 정리한 다음에 또 해결책을 이렇게 뿌리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평가지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 갖고, 여기는 도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숫자 같은 걸로 점수를 매겨서 해결책 2번을 우리가 먼저 진행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 2번을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서 논리를 펴가지고 실행안까지 가져가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게 이유의 연결 방법이란 게 있는데, 이런 결론을 낸 이유, 그냥 동등한 내용으로 하나하나를 열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결론으로서 A라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게 B로 이어지고 그게 C로 옵니다라고 이렇게 직렬형으로 가는 형태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대충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맨날 얘기했던 미시 개념, 그죠? 누락과 중복이 없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건 일단 요 도에만 익혀 놓도록 하고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제 회사에서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 부하 같은 경우 동료가 상황만 말하고 상대에게 결론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사례로서 지금 나온 거예요. 공장에서 내일 출고가 늦어진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상사가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고객에게 사과하러 가달라고 내게 요청하는 건가? 자기가 고객에게 사과하러 간다는 걸까? 내가 공장과 협상해 주길 바라는 걸까? 자기가 공장과 협상해도 좋은지 묻는 걸까? 그냥 현 상황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가지치기를 전혀 안 해줬어요. 지금 뭐 어떻다 뭔가 세부 디테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서는 이유를 알려주면 대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유를 증대하는 거죠. 인부 중에 3명이 월차를 신청해서 일손이 부족하다. 다른 업자와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다. 이런 이유를 알게 되면은 상사나 동료는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주제가 있으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뭔가 부가적인 정보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유가 됐던 상세 정보가 됐던 요거를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냥 모든 현상을 이렇게 뇌를 이런 모양으로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세계가 좋아요. 항상 세계가 세계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기억에 오래 남는 거고 신뢰 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또 하나 나오는데, 카메라의 삼각대를 연상해서 결론을 안정시키다. 규동을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맛있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가지를 썼죠. 맛있다, 싸다. 근데 뭔가 불안해요. 이유가 하나일 경우, 두 개일 경우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모양, 삼각대라고 했어요. 그죠? 세 개를 같이 놓으면 안정적으로 이게 쓸 수가 있잖아요. 맛있다, 싸다, 말하다. 그래서 항상 3의 법칙을 활용을 해서 이유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이나 자신이 필요하는 거를 상사나 동료한테 전달을 할 때 이런 패턴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먼저 논점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유 세 가지, 그죠?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업부에서 뭐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지금 이슈가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영업부 그 담당자가 나는 뭐 삼성폰이 좋아. 삼성폰은 기능도 많고 가격도 싸고 뭐 보안도 안심입니다. 뭐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핸드폰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오케이를 한다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얘기했지만 뭔가 소통을 하거나 의사 전달할 때 그냥 이유를 그냥 대면 그거 자체로 그냥 어느 정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얼토당토 아는 내용이라도 그냥 세 가지만 아무 얘기나 해도 상대방은 거의 접수를 해요. 이거 되게 특이한 건데 뭐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고 세 번째 이유는 이러이러하면 좋습니다. 그게 완전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도 그냥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은 많이 그 귀를 기울이고 동조를 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죠, 그죠? 핸드폰이 없어요,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죠? 아무런 생각이 없던 회사나 그런 상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아마. 왜 저걸 사는 걸까? 부터 시작해서 더 싼 건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그냥 다 거의 다 오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기억해두고 활용을 하면 좋고요. 이건 비단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가족들 간, 친구들 간, 그죠? 연인 간 사이에서도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미시에 대한 개념이 또 나왔어요. 이 책에서는 뭐 완벽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80-90%의 완성도를 해서 누락과 그죠? 중복이 없으면 된다. 미시는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누락 없이 중복 없이 영어 약자죠, 그죠? 인구를 분석했더니 남자 여자, 그죠? 계절을 분석했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회사 돈 구조 이렇게 분석했더니 이익과 경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전에도 얘기했고요. 현상을 분석할 때 미시가 아닌 경우예죠. 디자인, 가격, 뭐 기능, 성능을 막 이렇게 빠뜨리거나 중복시켜 놓거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100% 목표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피라미드 모양 로직 트리, 로직 구성할 때 미시하지 않게 작성을 하다가 잘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기타를 하나 넣으면 돼요. 기타를 하나 넣으면. 근데 그 비율이 기타가 90% 들어가면 안 되겠죠. 대부분 내용은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뭐 빠뜨린 것 같아. 10% 미만의 내용으로서 기타 하고서 여기다 다 몰아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미시 관련된 사례를 지금 또 샘플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분류하는지 생각하고 나오자. 미시하게 뭔가 현상을 구분할 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고객을 나누는데 B2B 관련된 것 같아요. 기업이 1000명 이상 기업, 300에서 900 사이, 100에서 300 사이, 100명 미만으로 인원수로서 나눈 거고, 하나는 계속 거래 중인 업체, 휴면 중인 경험이 없는 업체로 구분을 한 거고요. 하나는 자본이 외국에서 가져온 거냐, 국내에서 자본 가져온 기업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정답이 있지 않아요. 구분을 지을 때 반드시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나누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락도 없어야 되고 중복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프레임워크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프레임워크는 암기를 해야 되고 선배의 지혜 제대로 하는 맨날 나오는 거죠. 3C, 그죠? 4P, 그죠? 보고서를 쓰거나 뭔가 제안서를 쓸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언급을 해주면 신뢰가 많이 가겠죠. 그죠? QCD, 품질 원가 납기, 스와트 맨날 나오는 거죠. 스와트 맨날 나오는 거죠. 근데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이거를 연습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구분을 잘 못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강점, 약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 내적 요소고요.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강점, 기회, 약점, 위협을 굉장히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점이면서 막 기회인식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패스트라는 개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요인으로 뭔가 현상을 분석하는 이것도 미시적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죠. 자, 또 다른 미시예요. 패턴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미시를 할 수 있다. 그죠? 국내, 해외, 약간 대조된 아니면은 뭐 그것과 그 이외 요소 분해, 연령별로 요소 분해한 거. 미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죠? 과정, 순서를 만드는 거죠. 지금 보여주는 도해들은 다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에 활용을 해주면은 충분히 뭐 보고서라든지 설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그대로 활용을 해서 써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수식, 어떤 특정 수치에 관해서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표현을 하는 거. 이거는 일정표 같은데 많이 쓰겠죠, 그죠? 이거는 뭐 고객 분석 같은데 많이 쓰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앞에서 미시라든지 로직 트리라든지 민트 피라미드, 로직 피라미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좀 더 큰 그림으로서 나온 거죠. 참고로 이 책에서는 Y라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Y 개념이 있고요. 그 문제를, 현상을 이해를 한 다음에 솔루션을 찾는 How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순서를 Y로 먼저 로직 트리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How로 짜는 형태로 나왔어요. 참고로 이건 How 부분이요. 이미 현상 분석은 이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솔루션을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바빠서 상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솔루션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설명회에 참석하기 쉽게 하거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잘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린다거나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뭐 솔루션을 지금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솔루션들이 벌써 이렇게만 해도 뭐 8개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가시화. 여기서는 평가 기준을 정한 다음에 위에 아까 선택지가 뭐 8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액션을 취하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기준을 품질, 디자인, 가격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도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숫자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로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XY 축을 한 다음에 어디에 비중을 더 둘지 요 뭐라고 하죠? 이걸 요 XY 축을 통해 갖고 배치를 하는 거죠.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하나가 있고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례를 할게요. 아까 같은 내용인데, 그죠? 하우 트리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할지를 로직 트리를 뿌렸고 요 대안들을 마련을 했어요. A, B, C, D 4가지 대안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데, 자, 여기 중요한 건데 아까 보여줬던, 아까 전에 동그라미 뭐 X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5점 만점으로 한 것 같아요. 5점 만점으로, 그죠? 품질이라든지 용이성, 비용, 요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그죠? 영업사원 교육을 잘 하려면 뭐 설명회 기간을 연장시킨다거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컴퓨터 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판촉 비디오를 만든다거나. 잠시 주제가 뭐였죠? 내가 헷갈렸네. 상품 설명에 참석 못하는 걸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죠, 그죠? 그래서 1점에서 5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특이사항은 이게 가중치를 매겼어요. 품질과 용이성과 비용은 그 가중치가 달라요. 여기서는 품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3을 줘버리는 거야. 줬더니 이건 20점이 나오네요. 1.5점 만점에서 9점으로 이건 동일한데 가중치로 계산했을 때는 설명회의 기간 연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회 기간을 어떻게 연장할지, 아주 액션으로 들어가는 언제, 어디서 누가 액션을 취할지, 얼마의 비용을 취할지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Y를 통해서 현상을 파악한다고 그랬죠. Y, 현재 뭐가 문제야?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how 트리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요런 데서 이해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안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대안들이 나와서 C라는 그 중에서 C라는 해결책을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실행 계획은 뭐 이런 형태로 나겠죠. 누가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뭐 얼마나 에너지를 비용을 쓸 것인지,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 트리의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해결책이 이제 나왔다가 그 해결책을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컨설팅 회사가 나왔는데, 컨설팅 회사들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하는 거냐면,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가 이거 장표 만든 거예요, PPT로. 이 장표가 여기는 뭐 몇 장 안 되는데 이런 장표가 막 몇백 장이 나와요. 이게 하나하나 다 PPT라고 보면 돼. 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계속 뻗쳐나가겠죠. 그래서 그 장표를 만들어 갖고 임원들이나 재벌 총수한테 발표 보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대기업들이 막 기업 인수하고, 그죠? 매각하고 그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아니면 사업에서 특정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사람들 막 해고하고 명예퇴직시키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기반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반해서 딱 보여주고서는 해결책은 이거다. 어제 뉴스 나왔던 거, 오늘 뉴스 굉장히 나왔던 거, 특이했던 뉴스. 롯데가 중고나라 인수한 거 보셨어요? 모르죠. 중고나라 인수했어, 롯데에서. 롯데의 지금 큰 문제는 뭐다? 오프라인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죠, 지금. 롯데마트 다 지금 축소, 폐업하고 있고,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온라인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어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 기획팀, 전략기획팀, 재벌 총수들은 막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도 이런 전략을 아마 짰을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다. 온라인은 약하고 오프라인은 폐업 중이고, 원인 온라인을 살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마 옵션 중에 몇 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 지금 이베이에서 지마켓이랑 어디죠? 지마켓이랑 어디야? 옥션 매각한다고 나왔잖아요. 아마 그 후보군에 있었을 거예요. 카카오, 롯데, 홈플러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지마켓이랑 옵션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걔네 옵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롯데에서. 우리 롯데가 지금 오프라인 완전 마시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베이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옵션과 지마켓을 인수하자. 안중에 하나 있었을 거야. 그럼 옵션이 막 나오는 거지. 근데 경쟁을 해야 돼. 너무 어려워. 그죠? 실행 계획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야, 아마. 두 번째 플랜. 다른 유통 플랫폼을 인수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쭈라를 있겠죠. 그죠? 중고나라 인수가 결정이 된 거야. 해결책으로서 걔는 중고나라를 한 거겠죠. 액션. 굉장히 큰 액수로 인수하는 거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댓글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뉴스의 댓글. 중고나라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약간 지는 해 아니냐, 당근마켓 같은 게 뜨는데 왜 저걸 인수하냐라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는데 댓글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살리냐는, 그죠? 또 이런 로직들을 통해 갖고 솔루션을 만들어내야겠죠. 걔도 이런 거 했을 거라고. 해결책의 평가, 뭔가 기준을 정해 갖고, 그죠? 옥션 지마켓 인수해야 되냐, 중고나라 인수해야 되냐, 자체 쇼핑몰을 키워야 되냐. 롯데 관련된 쇼핑몰 되게 많잖아요. 롯데 온도 있고 뭐 엄청 많지 않나요? 뭐 써본 거 있나? 참고로 우리 회사도 롯데에서 진행하는, 롯데가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오픈 플랫폼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쿠팡 같은 거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죠? 딜하는 거 뭐라 그래요? 팀온 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셜 커머스.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해서 파격 할인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고 공문이 날라왔어, 우리 회사에도.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 처음에. 우리 거 장품 그 특가해서 판매해달라고. 근데 그 직원이 뭐 이상한 서류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뭐 어음 뭐 이런 거. 어. 아 이거 대입인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롯데 대입인가? 아, 근데 롯데에서 깨달아야 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누가 써요 요즘에, 그죠? 쿠팡 옥션에서 판매자로서 들어갈 때 회원 가입하고 은행 통장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면 아마 끝일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어음 결제에 관한 무슨 동의서인가 뭐 하여간 서류를 뭐 잔뜩 내래. 그래서 처음에 한다고 하다가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안 했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지는 잘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은 이거다.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합시다. 해주세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중고 결론, 논점, 문제 A. 롯데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은 하락하고 롯데에서 갖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은 성과가 별로 없고, 그죠?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책 C.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A, B, C, D 있었죠. 중고나라를 인수해야 합니다. 이유는 중고나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중고 유통 플랫폼입니다. 지금도 가장 큰지 모르겠어요. 한때 가장 컸던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가 되고 있고 외부에는 뭐 잘 안 알려졌는데 거래 액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세 번째 이유,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어디랑 연동을 시키면은 매출이 온라인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매각이 1,00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총수님 1,000억을 결제해 주십시오 한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거 논리적.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큰 뭐 몇천억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생활에서 이게 다 쓰입니다. 생활에서 다 쓰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 핸드폰 살 때 LG 거 살까, 삼성 거 살까, 그죠? 다른 거 살까, 그죠? 영화관 갈 때, 그죠? 슈퍼 가서 뭐 살 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복잡한 수준으로 고민할 거는 약간 그 마케팅적인 단어로서는 고관여 제품, 비싸거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을 분석할 때 이걸 활용을 하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 그죠? 딱 보면 아는 거지. 이렇게 막 썰을 풀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은 운도 좋고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뭐 리스트가 딱 있으면 이거 하면 되지 하고 결과는 실제로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마도 뭐 그런 뭐 아마존 사장이나, 그죠?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사람들 아닐까. 스티브 잡스나 그런 사람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